지역 현안에서 벗어나 중앙을 넘나들며 이슈의 인물을 초대합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네, 오늘 파워 인터뷰는 문상필 광주시 의원을 초대해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의견과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에 민주당 출신과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합류했는데요. 이에 따른 입장과 호남에서 또 민주당의 기득권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 협의회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광주평화방송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주 못 뵙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 겨울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죠.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이 공동위원장 등 일부 인선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안철수에 대한 개인의 아이콘보다는 새정치에 대한 아이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지난 정당 역사에 여당이 하나이고 야당이 여러 군 상태에서 과연 여러 가지 선거를 성공하고 이긴 적이 있는지 네. 이걸 묻고 싶고요.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정부에서 전패를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과 경합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독식했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마치 안철수 신당이 생기면서 호남과 경쟁하는 또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 세력인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가 있는 곳이나 네. 또한 그에 대한 틀을 깨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호남을 볼모로 하거나 민주당을 볼모로 해서 새정치를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을 볼모로 그러니까 민주당과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견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네. 경쟁하고 보수 세력에 대한 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새정치라고 하고 호남과 민주당을 볼모로 하는 것은 과연 새정치인가에 대한 회의는 있는 것이죠. 네. 김효석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요.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고 퇴행하는 역사 속에서 이제 새로운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큰 그릇을 만드는데 나서기로 했다. 이런 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석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을 했던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혁신안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토론했던 장본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의 위치와 신분에는 못했던 것을 이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충분히 그때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본인은 스스로 정작 새정치 새 인물로 민주당에서 역할을 했고 또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이 변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셔서 했는데도 출마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위치와 구조에 있을 때는 못했던 것을 이제 호남과 민주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당에 뜨는데 그때 지금은 가능한 것이냐, 그때 못했던 것을 지금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호남 사람들이 그간 지역의 인물로 키웠던 그리고 기대했던 기대감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 행을 택한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이 상당히 많이 묻어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겠죠. 김효석 의원은 광주의 인물, 호남의 인물로 상당하게 지지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양분과 모든 중요한 것은 모조리 가져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자 역할을 할 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섭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앞서서 잠시 언급은 하셨지만 민주당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 많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변화해야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동네 속으로 골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중앙 정치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정확한 의제와 시민이나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가지고 동네 속으로 마을 속으로 고삿길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광주 정신과 민주당의 정신을 기치를 들고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부응 못했던 것이죠. 이제라도 과연 그런 임무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좋은 인재 찾기 위한 노력이나 또한 인재를 영입하거나 인재를 키우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새정치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는 첫 번째는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내놔야지요. 그리고 이제 또 정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지역 구조를 깰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네. 정당 명부식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영호남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민주당 스스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 구조로 보면 대선이 끝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세게 강하게 민주당답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대선 이후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물론 이제 뭐 장애 투쟁도 하고 그랬지만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또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좌쪽으로 가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민주당다운 정신이 무엇인가? 민주당다운 정신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고 불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정파적이거나 또 색깔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오히려 민주당의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민주당다운 광주 정신다운 이런 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답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런 점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민주당 이 중앙 당직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 148만 3천여 명이네요. 5개 또 자치구 중에서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죠. 북구가 44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 그 반대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 예산도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인구수 대비 북구의 복지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꼽으신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북구 예산이 굉장히 현재 2013년 기준으로 3,700억 정도 되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복지 예산 67%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죠.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용금임대 아파트 단지가 10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상당히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들어오고 젊은 층은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광주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대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3,700억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67%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사회복지 수요층이 많아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또는 광주시에서 주는 재원 조정 교부금이나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무 요원한 문제입니다. 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한다?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결론은 광주시나 광주 북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광주시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또 늘고 있지만 이 반대로 자치구의 재정은 아주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또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원 조정 교부금이 또 줄고 있어서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이런 또 말씀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정작 보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대회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재정 자립도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30%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광주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북구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네. 사회복지 예산이 각 지역과 각 자치구나 시가 중앙정부와 매칭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국가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생긴 문제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돈을 더 달라,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만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재원조정교부금을 여러 가지 변수를 맞춰서 각 시의 자치구에 더 많이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더 중요하게는 각 자치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국가보조금에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더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정확히 내놔봐라. 그리고 이 답을 어떻게 광주시와 자치구는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중심이었죠. 네. 그런 과정에 광주시가 맡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책과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재원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에 대한 이런 광주시 의회 그리고 문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광주시는 또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은 광주시도 어렵거든요. 네. 광주시도 갈수록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또한 광주시가 벌려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내면서 이런 문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을 23%로 하고 또 100억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0억 정도가 줄어들어 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올 초에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연말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그렇게 해서 올 연말을 거치면서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책을 강구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 협의회 좀 이 직책이 좀 생소한데요. 여기 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먼저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원 협의회가 한 422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많군요. 예. 이게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정당 역사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것인데요. 사회적 경제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지도 경제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나 빈곤의 악순환 문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사회적 경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 확산도 세우고 또한 경제 민주화도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네. 그렇게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쉽게 또 일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또 업종이 사회적 경제의 그런 한 부류로 포함됐다, 돼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이해하면 쉽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얼마 전 가지셨는데요. 왜 이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주 쓰여지지 않고 있다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법률 용어는 처음 들어가 있는 법률이기도 한데요. 네. 현재 국가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는 비율들이 대략 0.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해가지고 판로가 확보되거나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문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먼저 우선 구매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성을 법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많은 거기에는 이제 제조업, 공사, 네. 농협, 서비스 이런 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4가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 8%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정도를 그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제품을 사주거나 이렇게 참가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그 법에서도 대략 의무 고용을 얼마 정도 한다든가 또는 구매비를 얼마 정도 한다든가 또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 사무의 구매액을 어느 정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단 문제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이런 부분들에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 분위기는 좀 어떤 편입니까? 여전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문제의 기본은 예전에 두레나 향약처럼 했던 것처럼
품앗이하고 공동체 정신이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금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에서도 관련 실무자들 300여 명을 모시고 광주시 사회적 경제 미래 구상 전략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의견과 내용이 나왔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서울시나 충청남도나 또한 지방의원 연대, 지방정부 연대라고 하는 29개의 지방정부에서 이걸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가 지방자치를 잘한다고 하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발화되고 또 지방원 협의회에서는 내년에 공동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많이 활성화되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많이 아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또 지방선거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원님께서는 현재 북구청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송광훈 청장 그리고 재선이죠. 조국원 광주시 의회 의장, 진성기 의원 등 모두 또 민주당 소속입니다. 공교롭게. 혹시 그렇습니다. 이분들과의 경쟁 좀 어느 정도 부담은 없으십니까? 이제 뭐 경쟁 관계가 선의 경쟁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 사람이 잘 올곧게 크고 바르게 크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부담은 없습니다만 그건 오랫동안 뭐 사회복지 현장이나 또 대학 교수라면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있어서 담담하게 일을 하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이런 좀 소외된 계층, 소외된 이웃들에게 특별한 남다른 관심을 쏟는 이유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의 가치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그러므로도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사회운동과 사회 현장에 있으면서 지속돼 왔던 과정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원이 되었고 네. 의원이 되어서도 윗목 아랫목 구분 없는 사회복지가 바라선 광주를 만들겠다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조례와 간담회와 토론회들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닉네임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지역 자치단체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북구 지역의 공동화가 아주 심한데요. 구도심의 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보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공동화 현상하면 동구만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동구가 공동화율이 19%라면 북구 공동화율이 33%입니다. 훨씬 심각한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 내에서도 북갑 지역과 을 지역으로 나누면 북갑 지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북을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북구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내에서도 균형 발전과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KTX 문제도 진입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속 가능한 문화 재생을 통한 공동화 현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쌈지 공원이나 쌈지 주차장이나 문화 예술에 대한 문제를 가미시켜서 특히 북구에는 무등산과 비엔날레나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연계된 관광 벨트화에 더한 지속 가능한 문화 재생, 문화 예술 재생이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 방법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주민과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논의가 되지 않고 고층 아파트 짓는 것으로 도심 재생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또 뜻을 모아서 도심 공동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또 도심 공동화 문제 또 풀어나가기 위해서 광주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용복 나들목의 그 진출로를 개설해서 교통 불편을 줄여나가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제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KTX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데에 대한 답은 좀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KTX역 광주역에 KTX 전철뿐만 아니라 새마을호나 무궁화가 다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모든 역이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골 촌역처럼 돼버리는 광주역이 KTX가 안 들어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KTX는 저는 광주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계신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KTX 광주에 들어와야 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강기정 국회의원과 임내원 의원이 노력하셔서 KTX 용봉 IC 진입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또 내주셨는데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가 굉장히 살기 좋고 문화 예술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북구에 이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활력을 어떻게 변화에 중심으로 맞출 것인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활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상필 광주시 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죠. 내일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용진 광주지방기상청장을 직접 초대해서 올겨울 광주 전남 지역 기상